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장님. 간밤에 나온 미 6월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전반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장님 리포트 보니까 올 초와 달리 2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양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던데 이 설명부터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이거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기존까지는 여러분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가 해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공급이 좀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 확률도 높아지죠. 자, 그런데 공급이 증가할 때 여러분 경기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생산 활동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아지니까.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주가도 상승하죠. 그래서 기존 논리로는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을 지지하는 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약간 바뀌었어요. 요즘에 디맨드 풀 인플레 해소로 바뀌었는데 연준도 계속 언급하죠. 고용 시장이 좀 이제 슬로해지면, 식어지면 이제 이 말인즉슨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수요 감소가 되더라도 물가는 하락하고 금리 인하의 확률은 높아지는데 수요 감소는 경기 악화를 또 뜻합니다. 경기 악화가 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의 요인이 주가를 상승시키기보다는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금리 인하 요인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요인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막상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용시장 둔화에 대해서 연준도 계속 언급하는 걸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 둔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 떨어지겠죠. 보통 임금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데 고용시장 둔화에 의해서 임금도 약화되면 소비력이 이게 좀 더 떨어지는 게 됩니다. 소비력이 떨어지면 미국이 소비의 국가인데 소비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경기 모멘텀 훼손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의 요인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가 좀 더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밤에는 트럼프가 11월 대선 전까지 그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어쨌든 높게 보고 있는데 파트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미국 선물 시장에서 국채 선물이죠. 이쪽에서 이제 도출해보는 금리 인하 확률은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한 6에서 8% 정도 돼요. 얼마 안 되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 저희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미국 CPI 헤드라인 기준 3%대인데 이게 연 중반 넘어가면 아마 3% 깨고 대략 한 2% 후반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명분은 좀 더 쌓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트장님께서도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계시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성격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쨌든 IMF 경제 전망 봐도 불황형 금리 인하 가능성 좀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 미국이 올해 금리 어느 정도 내리게 될까요? 좀 장기적인 접근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 이렇게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미국 쪽이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인데 지금 실질 금리는 굉장히 높아요. 실질 금리가 지금 거의 한 3%대, 2.5%에서 3%대.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실질 금리를 0% 또는 그 이하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마이너스 2.5 정도 추가로 더 깎아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만 놓고 보면은 지금 9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 100%, 0.25 한번 내리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에 11월, 12월 FOMC 있는데 아마 11월에도 한번 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12월은 11월하고 너무 텀이 짧아요. 그래서 12월은 한번 쉬는 것. 그래서 올해만 놓고 보면은 9월, 11월 이렇게 0.25씩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9월에 0.25, 11월에 0.25 이렇게 두 번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파 트장님께서도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상황에 좀 투자에 신중해져야 하는 시점으로 진단을 하셨던데 앞서 말씀해 주신 뭐 이런 요인들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논리를 이제 정리해 보면 네. 직전까지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되면 경기도 좋고 주식 시장도 좋은데 네. 이제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요 점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은 수요 감소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것은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주식 시장도 다소 불리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수요 감소에 의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국면이고 증시에는 안 좋을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으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해 뭐 거의 조정이 없었다고 봐도 좀 무방을 할 텐데 최근 조금 뉴욕 증시도 무겁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본격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요건 상당히 이제 말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오늘 한경 나오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차트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입니다. 네.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보통 경기가 좋을 때 주가도 좋으면 이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만약에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요즘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보면 이게 데이터 산출 기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65년 동안 경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갔는데 선행 지수가 주가가 올라온 적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취약한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좀 취약한 국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체로는 버블 우려, 조정 얘기 나오지만 AI의 주도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차트 두 번째,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림이 여기에 이제 회색 선은 실업률입니다. 미국 주식시장하고 실업률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실업률을 역축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회색 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시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쭉 그어진 연한 녹색 선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은 요 정도면 미국 고용시장 좋은 거다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 고용이 자연 실업률보다 양호한 상태에서도 고용 모멘텀 둔화되면 주식시장은 조정받았어요. 지금도 고용 모멘텀, 자연 실업률 4.4, 현재 실업률 4.1, 고용시장 양호하지만 모멘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더 올라가고 있죠. 이 논리는 현재 AI로 패러다임이 변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리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 때가 2000년 IT 버블 당시입니다. 근데 이때도 고용 모멘텀이 둔화하니까 결국은 시장도 조정을 받았어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고용이 둔화하면 임금 소득 감소 그리고 소비 감소에 의해서 혁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다르다. 이거보다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AI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와중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 최근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이게 괜찮은 흐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3.5% 급등 마감을 했는데 이게 언론들 순환매 장세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요게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차트. 네. 제가 이 러셀 2000 강세에 대해서 순환매로 좀 쉬어갈 수 있고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한번 차트 보시죠. 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나스닥 100 주가지수 그리고 이것을 러셀 2000으로 나눈 겁니다. 이 회색 선이 위쪽으로 가면 나스닥 100이 강세죠. 성장주 그중에 주도주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이는 시기가 이 회색 선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이 회색 선 내려오는 건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IT 버블 붕괴 전에도 나스닥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러셀 2000 상대 강세가 나타났어요. 이 회색선 아래쪽으로 가면 러셀 2000 상대 강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도 주도주가 한참 많이 달리다가 러셀 2000 쪽으로
점점 더 주도주의 힘이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과 그 당시 주도주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주도주의 약화는 결국 주식시장도 결국 같은 경로를 밟는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러셀 2000의 상대적인 강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버블 붕괴 전에도 러셀 2000 상대적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그 이후에 뭐 큰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까지 역사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 좀 유의해서 투자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하반기 뭐 주도주로 반도체를 꼽는 전망들 많습니다. 올해 내내 뭐 반도체가 우리 수출 견인하고 있는데, AI 산업도 뭐 이렇게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반도체 역시 리스크 대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하죠. 네. 저는 지금 미국 펀더멘탈에 대한 취약 부분에 대해서 이 주도주가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계속 커진다면 저희 한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도 변동성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러한 주도주 계열, 직전 주도주 계열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올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지수는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실적이 그래도 확실히 나오는 종목도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들 여전히 뭐 상승 동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선 접근을 조금 달리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역사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예전 IT 버블 때 버블 붕괴가 나타났을 때 물론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시장이 의외로 초기 하락 이후에 박스권 형성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으세요. IT 버블 붕괴 시기에 우리 한국 시장이 박스권으로 괜찮았단 말이야. 믿기 힘든 얘기인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시장 물론 다소 좀 올랐지만 미국 대비해서는 오른 폭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면 요번에 미국 시장 AI 관련 주도주가 흔들릴 때 한국 시장이 초기 하락은 있겠지만 이후에는 바닥을 먼저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전 IT 버블 붕괴 시기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종목 장세가 나타났듯이 이번에도 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양호한 이러한 주식들 중심으로는 소위 뭐 개별주 장세 플레이죠. 요 접근은 시간을 두고는 지금 바로는 아닌데 시간을 두고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IT 버블 붕괴 시기를 봤을 때 우리 시장 초기 하락은 있겠지만 조정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흐름도 좋은데요. 바이오주 뭐 대표적으로 성장주이기도 하고 금리 인하 국면에서 좀 빛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높아져 있습니다. 성장주들 흐름은 좀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장주 전체로 넓히기보다는 저는 제약주로 국한해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보통 경기와 연동이 좀 적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주식은 독자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국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약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주가 경기가 좀 무관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됐을 때 연구개발 비용이 좀 더 이제 저렴해진다는 이러한 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약주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주식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약주는 그 경기 관련성이 낮고 금리 인하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제약주, 지수 대비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어쨌든 높아지면서 방산주가 탄력을 받은 반면에 친환경 관련주들은 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뭐 대선에 다가가고 있고 이런 대선에 다가갈수록 변동성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 전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계속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어떠한 대선을 주식 전략에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2016년 11월 그 당시 이제 미국 대선이었고 힐러리 후보가 되면 시장이 우호적이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되면 당시 후보가 되면 시장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되실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긴 한데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 상황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펀더멘탈을 따져가면서 대선 여러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반영 정도를 낮추는 게 투자자에게 결국은 유리하더라고요. 예. 네, 대선 같은 이런 뭐 빅이벤트 이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강세 여전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앞으로 환율 우리 시장에 좀 부담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즘 또 이제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또 달러는 강해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논리가 너무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2016년 1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올해 달러 약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이러한 대선 관련 그리고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 제 가정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 환율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예, 거의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거든요. 네. 저희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직전 단계에서 주가는 많이 상승했고 환율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면 그 이후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시장이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환율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환율은 먼저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후 스텝에서는 저희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낮추는 요인으로 환율이 기능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환율 먼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제 남은 7월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기관 투자자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투자를 쉴 수 있다는 거라고 봐요. 네. 예, 지금 펀더멘탈은 많이 내려와 있고 주가는 상승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돈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을 포함해서 하반기 동안은 저희가 좀 시장에서 한 발자국 좀 비켜가면서 아니면 포지션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경제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은 낮아져 있고 주가는 올라와 있는 좀 엇박자 같은 상황으로 진단을 해주셨고 하반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영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